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언리얼 엔진 5 얼리 액세스 버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아트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기능 중에 그 나나이트 그 가상화, 나나이트 그 가상화랑 그 다음에 루멘 그 실시간 GI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얼리 액세스 버전은 이제 에픽 게임즈 런처에서 이제 받으시면은 이렇게 추가 콘텐츠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게 에이션트 월드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언리얼 엔진 5 예전에 그 트레일러, 그 기술 트레일러에서 데모로 나왔던 그 환경 배경이랑 그 다음에 캐릭터, 약간의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보스와 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테이지가 있는 그 맵을 이제 받아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이전트 월드의 그런 이제 레벨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레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쭉 살펴보시면 상당히 엄청난 이제 퀄리티를 자랑하죠. 그래서 나나이트 지오메트리 가상화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루멘이라는 실시간 그 GI, 그러니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죠. 어떤 빛의 난반사를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기능으로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지고 원래 얼리어 엔젤에는 그 이전에 그 엔비디아의 그 RTX 그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했는데 5버전에서 보니까 물론 이제 남아는 있는데 디프리케이트라고 해갖고 제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루멘으로 아마 그 디폴트 값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나이트 지오메트리 가상화 기능도 역시 옵션을 이제 키워볼 수 있는데, 그 에픽에서의 그 언급에 의하면은 웬만하면은 그 고해상도 모델을 이제 사용할 때는 그런 그 옵션을 기본적으로 켜주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루멘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디폴트 값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개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그게 구현이 되는지 그 부분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오메트리 가상화라고 해갖고 지금 보시면은 레벨에 상당히 고품질의 모델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가까이 이런 모델들에 가보면은 모델들의 폴리곤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작은 자갈이나 어떤 요철들 이런 것들이 그 게임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좀 과할 정도로 지금 레벨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얼핏 봐도 이게 지금 메가스캔 라이브러리에서 그 3D 스캔된 자연물들을 가장 이제 최상단 이제 가공을 물론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오리지널 데이터, 완전히 이제 그 LOD 적용으로 이제 가공하지 않는 오리지널 순의 레벨의 모델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 모델 하나당 한 그런 스캔 데이터들이 텍처들도 한 뭐 8K, 8000이 넘어가고 모델들 자체들도 폴리곤이 한 몇백만 개씩 돼요. 단일로 보면은.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딱 봐도 그냥 척 봐도 한 수억 개는 넘어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도저히 컴퓨터로 이제 부하가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수준으로 지금 보이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프레임상 보면 물론 지금 요 레벨 자체 상당히 무겁긴 하지만은 뭐 그럭저럭 돌릴 수 있는 수준, 50에서 60프레임, 제가 60프레임 제한을 걸어놨지만은 지금 30프레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나나이트 지오메트리 가상화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은 캐릭터를 제외하면은 배경들이 지금 와이어가 표시가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캐릭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폴리곤들처럼, 물론 이것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요 정도 하죠. 캐릭터들이. 나나이트 가상화를 하면은 제가 트라이앵글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에 데모에서 봤던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객체의 실제 오리지널에 있는 그 폴리곤, 삼각형, 그 트리폴리곤이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그냥 세밀한 엄청난 지금 개수의 폴리곤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지금 캐릭터는 나나이트가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그 에픽에서 말하기를 이제 나나이트 그 가상화 지오메트리는 딱 정적 객체만 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객체가 뭐 디포메이션 된다든가 뭔가 몰핑이 변하게 된다든가 혹은 스켈레톤 메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시들은 나나이트가 적용이 안 된다. 그렇고 정적 메시에만 돼요. 그리고 풀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들은 이제 얇은 일종의
그런 플랜이라서 플랜들은 안 되고 약간 덩어리가 있는 것들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가장 최대 해상도의 폴리곤을 보여주고 뒤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형태는 이제 유지하지만 실제로 여기 차지하고 있는 그 폴리곤들이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급격히 이제 삼각형이 커지는, 그러니까 깎는 거죠. 그 모델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깎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 LOD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카메라가 이제 멀어지면은 이제 모델의 어떤 세부 사항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로우한 되게 간단한 모델로 바꿔치기 하는 건데, 이제 가상화 지오메트리 나나이트는 이제 그런 미리 준비된 LOD 모델 없이 그냥 모델을 자기가 스스로 스트리밍을 해서 실시간으로 깎아내는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OD의 실시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물론 지금도 이제 폴리곤이 많긴 하지만은 멀리 있으니까 폴리곤들을 로우 버전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컴퓨터에 주는 부하를 이제 깎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나이트 지오메트리 가상화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화라고 이제 버추얼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가면은 이제 물론 이제 가까이 가니까 모델의 세부 사항이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늘어나죠. 왼쪽 아래 보시면은 지금 큰 폴리곤으로 된 부분이 가까이 가니까 점점 세부 사항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래서 들어가면, 근데 이제 멀어지더라도 어떤 모델의 뭐라 해야 될까, 디테일이나 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LOD 같은 게임 하다 보면, 요즘 게임 같은 거 그 이전에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하다 보면은 갑자기 요 앞에 안 보이던 모델이 툭 튀어나온다든가, 이게 모델이 이제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각져 있던 모델이 뭔가 다시 좀 이렇게 바뀐다든가, 이게 그런 것들이 툭툭툭 보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LOD를 이렇게 LOD 모델을 단계 1, 2, 3단계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 카메라가 가까이 가거나 혹은 멀리 갈 때 그걸로 이제 교체하면서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폴리곤 이런 바위가 이런 있다 쳐요. 얘가 한 10,000개예요. 그럼 멀리 가면은 이쯤에서 요즘 거에서 5,000개짜리, 또 뒤로 가면 5,000개 절반이 2,500, 또 뒤로 가면 뭐 1,250개, 이런 식으로 그거를 교체하는 와중에 컴퓨터가 빨리 교체해주면 좋은데 좀 약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다 보면은 조금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좀 툭툭툭 막 이렇게 변경한 가중에 그런 현상이 이제 팝핀 현상 같은 게 팝업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눈치 안 채게 이렇게 개발자들이 어떻게 좀 개발을 최대한 해도 그건 태생적인 한계가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그런 걸 이제 잘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잘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각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죠. 근데 나나이트 가상화 지오메트리는 카메라가 어떻게든 움직이든 그걸 실시간으로 깎기 때문에, 물론 아주 뭐 밀리세컨드 단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주 빠른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그런 되게 스무스하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나이트 가상화 지오메트리는 지금 보시면 오리지널로 들어간 모델들이 한 수천만 개, 아마 수백만 개 폴리곤이라서 만약 그거를 그대로 써서 이런 레벨 씬에 넣으면은 지금 프레임이 60프레임 방어가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앞서 그 이렇게 요거를 레벨을 실행하기 전에 권장 사양이 뭐 이렇게 저는 이제 RTX 2080이거든요. 권장 사양 RTX 2080 Ti에 뭐 메모리를 64기가인가 그렇게 자기 명시를 해놨어요. 가지고 지금 프레임이 60프레임 방어가 안 되는데 상당히 무겁거든요. 지금 이 나나이트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돌린 거지, 나나이트 가상화를 적용을 안 했으면은 애초에 레벨이 열리지도 않았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엄청난 무게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나이트 가상화 지오메트리는 그래갖고 이 애들 이제 실시간으로 깎아야 되죠. 일종의 스트리밍이에요, 스트리밍. 요즘 스트리밍 아시죠?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그러니까 끊김없이 뭔가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뭔가 변화시키는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오픈월드 같은 보면은 빡 움직이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캐릭터는 빨리 가는데 갑자기 여기 없던 객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나 그 레벨이 막 바뀐다거나 로딩이 다 됐는데
나는 여기 분명히 게임에 로딩해서 와 있는데 텍스처들이 여기에 뭉개져 있어요. 막 근데 뭉개져 갖고 시간 좀 지나니까 그게 이제 텍스처가 이제 원래 버전으로 이렇게 퀄리티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스트리밍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그 게임을 일단 던져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불러올 수 있는 거는 좀 나중에 불러오는 해갖고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돌리는 거야. 그 오픈월드 게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리 로드하는 게임들, 미리 레벨이나 캐릭터들을 로드하는 게임들은 이제 뭐 작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오픈월드나 큰 이런 거면은 이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보이는 부분까지만은 이제 이렇게 로드를 하고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갈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계속 로드하는 이제 거거든. 이제 그걸 이제 게임 내에서 스트리밍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텍처도 일단은 뭐 플레이는 그 게임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게임을 돌리게 하면서 이런 좀 텍처나 뭐 모델 같은 건 나중에 불러온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그게 상당히 좀 더디겠죠. 빠른 컴퓨터들은 빨리 이제 로딩이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스트리밍인데, 자 이제 이런 LOD, 그러니까 일종의 나나이트 가상화 지오메트리는 그 최적화를 위해서 그 예전에는 텍처에다가 했던 텍처 스트리밍을 모델에다가 적용한 거라 보시면 돼요. 모델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나이트 가상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개요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다른 레벨로 이동해서 약간 좀 더 상세한 얘기는 좀 차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가까운 것 같은 게 뭐냐면 그거 루멘이라는 실시간 GI 시스템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예전에는 언열에서 실시간 GI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메스라는 거를 이제 사용했었는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RTX 이제 RTGI를 지원했지만 그거는 일종의 RTX 전문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MD 거에서는 사용이 안 됐고 이제 그리고 또 그 레이트레이싱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워갖고 아마 언열 쪽에서는 일종의 약간 중간급의 그런 퍼포먼스로 해갖고 그러니까 실시간 GI가 되도록 이제 새로운 루멘에 이제 적용을 시킨 것 같아가지고 세팅에 보시면은 루멘이 디폴트로 돼 있고 RTX 레이트레이싱 방식을 엔비디아 방식을 디프리케이트를 해갖고 아마 작동은 하는데 아마 다음 버전이나 정식 버전 언리얼 엔진 5 될 때는 아마 제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루멘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레벨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조명을 이제 바꾸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조명에서 일어나는 난반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씬에 지금 조명이 있는데 얘 지금 인다이렉트 라이트라고 있는데 얘를 0으로 해볼게요. 0으로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난반사가 그런 없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인다이렉트 라이팅을 지금 높여볼게요. 그러면 이제 난반사된 빛을 이제 받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반사가 되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 처리해. 예전에는 라이트 매스 같은 걸 해갖고 라이트 베이킹을 이제 걸어갖고 한번 전체적인 건데 그거는 이제 조명이 바뀌거나 하면은 그걸 다시 걸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명이 바뀌거나 혹은 뭐 이렇게 레벨이 뭐 모델을 이렇게 옮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모델을 옮겨도 조명을 다시 바꿔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멋진 이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루멘 반사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SSR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랑 그 다음에 라이트 매스 반사 뭐 다른 것들을 다 대체해요. 루멘을 쓰면 기존에 있던 뭐 라이트 매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덮어서 이걸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루멘 반사만 쓰면은 상당히 이런 게임을 제작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하죠.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조명 몇 개만 설치를 해주고, 그죠? 몇 개만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간단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나나이트랑 루멘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레벨을 옮겨서 가상화 나나이트가 어떻게 또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효율성이 얼마나 더 좋은 건지, 그 다음에 루멘이 좀 더 세분하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소를 바꿔서 레벨을 바꿔서 지금 이제 새로 열어봤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레벨에서는 아까 얘기해드린 나나이트 가상화 지오메트리, 나나이트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건데, 나나이트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기능이 쩌는 건 알겠는데 뭐가 더 효율이 좋은 거고, 이렇게 그걸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게임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레벨을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보면은 뭐 폴리곤이 10,000개짜리다 이러면은 멀리 있으면은 폴리곤 10,000개짜리를 복사를 해볼게요. 폴리곤 10,000개짜리를 이렇게 하면은 20,0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까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만 보인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 이게 바나나가 전 어떤 월드에 걸쳐서 한 뭐 몇백 개씩 있다 그러면은 몇백만 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멀어져서 하늘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능이 급격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프레임을 깎는 거고, 그러니까 프레임의 어떤 성능 처리가 부하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 있을 때 뭔가 많은 같은 데이터가 이러면 바위 이런 것들 반복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멀리 있을 때 여러 개가 보이니까 한 화면에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제한을 해서 한 화면에 보이는 폴리곤의 개수는 10만 개로 뭐 제한한다. 근데 바나나가 뭐 100개면은 10만 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멀리 있을 때 예를 들면 바나나의 폴리곤을 뭐 1000개짜리 10분의 1로 줄인 걸로 바꿔준다. 이러면은 1000개짜리면은 뭐 100개를 하더라도 뭐 그죠? 딱 10만 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바나나가 100개 있어도 10만 개 폴리곤을 유지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어차피 많이 안 보이고 바나나 하나만 있으니까 뭐 얘가 혼자 뭐 10,000개가 있든 10만 개가 있든 이제 상관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예시로 예를 들면 그 메가스케일에서 가져온 거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 갖고 한번 얘가 폴리곤이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와이어프레임 보면 척 봐도 거의 스캔 데이터 오리지널 퀄리티를 가져왔죠. 뭐 그죠? 뭐 와이어도 거의 안 보여요. 그죠? 이 정도면 한 100만 개는 넘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콘솔 커맨드로 엔진 이렇게 해서 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스태틱 메시 트리스 돼 있죠. 스태틱 그러니까 고정 정적 객체의 트리 폴리곤 개수인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얘가 지금 바로 몇 개냐, 지금 한 100만 개쯤 돼 보이거든요. 1000만, 10만, 100만 개, 딱 얘 100만 하나 지어볼게요. 하나 지으면은 딱 한 100만이에요. 딱 그냥 얘가 100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이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나나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0만 개 민 해갖고 최소가 지금 2천만 개가 됐거든요. 2천만 개 딱 지금 요 모델 지금 25개로 지금 이렇게 지금 뭐냐 5개니까 20개까지 했는데 지금 벌써 프레임이 감당 못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약 배경이 막 깐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LOD도 없이. 그러면은 바로 그냥 컴퓨터 그냥 불타는 거죠. 그죠? 바로 통구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루멘 그 데모에서 보면은 그런 모델 수준을 엄청나게 깔았잖아요. 근데 프레임이 엄청 플스5에서 상당히 이제 60프레임으로 이제 잘 돌아갔었죠. 왜냐면 걔는 이제 나나이트 가상화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되었고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끄고 자 이제 끌게요. 지금 보면 프레임이 지금 20프레임이 간당간당한데, 지금 가져온 것들을 나나이트 가상화를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면은 자 프레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죠? 갑자기 60프레임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스탯 RHI 자 이래 보면은 스탯이 아니라 스탯 엔진. 자 보시면은 지금 지금 작아서 안 보시겠지만 16ms로 16ms가 일종의 반응 속도일 때 오고 가는 그게 이제 60프레임이거든요. 16ms 정도가 딱 60프레임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딱 60프레임을 계속 고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프레임을 제한을 걸었었는데 맥스 FPS를 예를 들면 100 정도로 FPS를 100까지 쭉 하면은 지금 100%까지도 올라가죠. 더 한번 제한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뭐 180 정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볼게요. 지금 제 컴퓨터 사양에서는 지금 이 정도가 나나이트 키고서는 이 정도의 그런 이 석상들, 이게 등 일본 석상 같은 거를 이제 100프레임 정도까지를 이제 운영할 수 있네요. 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지금 트라이앵글 스태틱 메시 트라이앵글이 지금 표시가 안 되죠. 얘네들이 나나이트로 이제 변하면서 일종의 그 와이어 방식으로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보이죠, 그죠? 이제 나나이트 모델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레임을 다시 60프레임으로 제한을 걸겠습니다. 자, 이래 되고, 지금 뭐 얘네들 뭐 프레임이 전혀 이제 하락이 없죠. 아까 2천만 개, 딱 이거 다 2천만 개 되니까 프레임 막 10프레임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그죠? 얘들을 봅시다. 이렇게 하고, 참 이제 지금 계속 60프레임이거든요. 그죠? 뭐 이상 계속 늘려도 아마 계속 60프레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이제 프레임이 괜찮은데, 나나이트 시각화를 한번 볼게요. 나나이트 시각화에서 트라이앵글로 한번 쭉 볼게요. 자, 보세요. 가까이 있을 땐 가장 최대 퀄리티, 그죠? 최대 퀄리티이지만은 이제 가까이는 최대 퀄리티지만 조금만 멀어지면 바로바로 모델의 그런 폴리곤 수를 이제 깎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멀리 되면 얘네들을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그런 폴리곤 생각하면은 그 하나당 한 5, 6천 뭐쯤 될 것 같아요. 아까 가까이 있을 때는 거의 뭐 100만 개였잖아요, 그죠? 100만 개 수준이었는데, 몇백만 개 수준이었는데, 멀리쯤 되면 아마 이거 이 정도 다 합하면은 한 몇만 개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뭐 거의 뭐 한 몇천 개, 그죠? 근데 아까 이제 나나이트를 안 하고 했으면 이 정도에서 몇억 개 폴리곤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자신을 이제 죽여달라고 아마 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나이트를 쓰게 되면은 일종의 객체 하나의 어떤 이런 것이 인스턴스들을 그래픽 카드가 이제 압축해요. 원래 이제 요 정도 용량 크기면은 제가 이제 한 1000만까지를 이제 블렌더에서 그거를 이제 सब디비전 했을 때 용량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블렌더 파일을 한 800메가에 박스를 이제 सब디비전 한 거 계속 해갖고 1000만 정도 해니까 한 300메가쯤 돼요. 그러니까 모델 하나에 바이트 쪼가리 하나에 300메가면은 물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모리에 담아두고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한다?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픽카드 담아두는데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서 스트리밍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몇억 개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수가 많아도 얘네들이 거기에 따라 이제 수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니까. 자, 보시면은, 그래갖고 지금 얘네들을 이제 멀리 갈수록 이제 나나이트는 얘네들을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계속 이제 깐 건데, 그 에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아무리 그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더 높은 수준, 그럼 몇억 개짜리 모델 폴리곤을 넣어도 되지 않냐 하는데, 물론 가능은 해요. 좀 지벌시 내는 데서 막 스커프팅 막 해갖고 뭐 몇천만 폴리곤, 뭐 억 단위, 뭐 거의 뭐 미세 현미경 단위, 거의 피부로 치면은 텍처도 필요 없이 그냥 폴리곤만으로 주름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한 1000만 개 정도 제가 박스를 सब디비전 해갖고 그거를 하니까 한 300메가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 게임들 용량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바이트 쪼가리 하나에, 그죠? 300메가 치면은 뭐 하면 몇백 메가 그러면은 게임 용량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나이트가 여러분께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나나이트가 그러니까 고품질의 모델을 원활하게 처리해주는 이제 압축 최적화인 건 맞지만은 그게 절대적으로 게임 용량을 최적화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을 최적화하는 건 맞지만은 거기에 밀어넣은 데이터들의 순수 데이터 용량을 그러니까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나나이트를 사용하려고 어거지로 그거를 늘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바위의 어떤 용량이나 이런 것들 뭐 다른 어떤 뭐 집, 풀, 뭐 바위 뭐 이런 것들을 나나이트 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폴리곤 뭐 이제 제한 없이 막 이렇게 작업해서 해도 되겠네 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나이트가 해주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나이트 해주니까 그런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 뭐 스캔 데이터라면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정밀하게 스캔을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보여주고 싶다.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체험형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은 뭐 진짜 실제 같은 거를 객체를 넣고 싶다 하면 이제 만약 1억 개짜리 무슨 뭐 우리나라 치면 뭐 문화재 뭐 금동대학로 뭐 그런 거라든지 넣었을 때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했을 때 하지만 컴퓨터로는 돌릴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나나이트의 힘을 빌릴 수 있겠지만 뭐 게임 제작할 때 나나이트가 있다고 해갖고 모델을 이거 미친 듯이 그 폴리곤 1억 개짜리 1000만 개짜리를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디테일을 보여줘야 될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대다수는 나나이트가 있다 치더라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폴리곤을 조금 더 써도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극명하게 이렇게 높일 그런 거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런 리소스가 늘어나는 거는 용량 하드디스크에 스팀에서 100기가짜리 요즘 인터넷 속도 빠르더라도 그거 봤는데 몇십 분씩 걸리고 하거든요. 게임 하나 이제 깔면은 뭐 그냥 SSD 뭐 10%씩 차지하니까 그것도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요즘 게임들 뭐 3, 40기가 넘는 건 기본이지만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넣으면 100기가, 200기가 이런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나이트가 좋지만은 이게 그 기능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본말 전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기능이야지만 기능만 믿고 최적화를 다른 부분의 용량의 최적화를 그렇게 좀 과하게 넘어선 일은 이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나이트 덕분에 LOD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LOD가 완전히 이제 멸종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게임의 제작 목표랑 스케일이랑 그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가 가까이서 보이면 이 정도 퀄리티가 뭐 필요한 게임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가 뭐 한 300메가다 하면 필요하다면 300메가짜리 넣어야겠죠. 나나이트를 해서. 근데 얘가 뭐 저 멀리 있는 뭐 이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뭐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이 정도 퀄리티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나나이트도 필요 없고 로우 버전인 예를 들면 한 뭐 1000 폴리곤 그거 한 몇십 킬로바이트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건 1000 폴리곤짜리로 그냥 만들어 갖고 여기에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나이트가 있다 해갖고 무식하게 뭐 저 멀리 있는 것들도 뭐 몇백만 폴리곤짜리 몇백 메가짜리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이트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목표에 따라 하는 모델을 적용하는 모델도 있고 이제 아닌 모델들은 거기에 따라 LOD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LOD가 나나이트가 나왔다고 다른 것이 다 끝이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나나이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루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벨을 옮겨서 루멘을 테스트하기 위한 레벨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나나이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루멘은 그러니까 이번 언리얼 엔진 5에 새로 들어온 그러니까 실시간 동적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동적 GI의 시스템이거든요. 루멘 GI랑 그리고 반사가 같이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루멘 활성화를 하면은 GI도 물론이고 라이트 매스도 대체하고 그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에 합쳐진 그러니까 루멘 SSR을 버리진 않지만은 SSR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멘 반사를 이렇게 대체하게 되고 물론 이제 기존에 쓰던 그 환경 반사 캡처도 이제 쓰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GI가 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빛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안쪽에 제가 지금 넣은 초록색의 에미션 오브젝트라 해갖고 그거 예전에는 이제 GI가 이제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빛이 이제 얘는 지금 조명이 아니라 객체에다가 발광 쉐이더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움직이면은 동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그에 따라 지금 빛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다가 딱 숨기면은 이렇게 반응이 약간 늦게 따라오죠. 왜냐하면 계산 방식이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오브젝트 객체의 그런 것들이랑 빛을 뿌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난반사가 이렇게 한 번 받고 딴 데 받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약간 지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옮기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빛에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밑에 어떤 뭐 간접광 그림자라든가 밑에 생기는 그런 어두운 그런 것들도
지금 변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두고 이제 간접 그림자가 이렇게 생성된 걸 이제 보이시죠?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어두운 부분, 가려지는 부분,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디렉션이나 그런 다른 조명들 그런 생기는 그림자보다는 좀 덜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를 열어서 디렉셔널 라이팅을 들어오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빛을 받은 가장 붉은색이 이런 식으로 난반사가 돼서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게 되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실내로 들어오면서 안쪽이 밝아지는 거죠. 상당히 멋집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은 이게 좀 변동이 뭔가 노이즈도 잠깐 보이고 천장에 한번 보세요. 뭔가 좀 노이즈가 살짝 보이죠. 지금 이제 이런 게 이제 빛 입자 같은 것들이 이제 살짝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이렇게 잔존하는 것들이 지금 약간 점들이 보였다가 지금 이렇게 펴지잖아요. 이게 파이널 궤도 되면서 이렇게 눌러서 이제 펴 바르는 식으로 이제 계산이 진행 중인 거.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열고 반대쪽을 이렇게 열었을 때 어떻게 돼요? 조명을 지금 이렇게 저쪽을 받고 튕긴 것들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멋지죠. 실시간으로 모두 동적. 그러니까 조명을 변경시켜도 그리고 그 객체들을 변경시켜도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을 바꿨을 때 어떻게 돼요? 반사되는 게 다들 이렇게 다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빛을 들어온 게 보세요. 초록색 구에 닿은 것들이 난반사되면서 저 일로 들어가고 있죠. 붉은색들은 또 붉은색도로 지금 뭐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객체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 조명으로 또 바뀌죠, 그죠? 지금 이제 초록색이 아마 얘가 좀 가장 색이 이제 강렬하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자, 루멘 반사 GI가 실시간으로 되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나이트 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그래픽 세계에서 절대로 공짜는 없다. 절대로 뭔가 무조건 뭐가 하나 좋으면은 무조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등가 교환이 들어갑니다. 그죠? 반드시 이제 성능이 좋다. 성능이 좋게 나오고 최저가 잘 된다면 뭔가 다른 부분에 상당한 그런 거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용량이 적고 이거 왜 용량이 적고 하지만은 반드시 뭔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말씀드렸지만 뭔가 전체 레벨을 한꺼번에 로딩을 해갖고 안고 있는다면은 더 이상 이제 로딩을 안 해야 되는 게 있지만은 대신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든가 그리고 메모리를 덜 차지하고 뭔가 한 대신에 계속 스트리밍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SSD가 쉴 틈 없이 혹은 그래픽카드 쉴 틈 없이 뭔가 작동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멘 GI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무조건 이게 루멘이 이제 기존 방식을 이제 다 대체하기로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얘가 무조건 만능이다. 루멘이 무조건 좋다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루멘이 기존에 있는 언리얼에 있는 매스 그런 라이트 매스보다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더 좋을 수 있는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의 범용적인 범위에서 어떤 퀄리티의 어떤 차이는 당연히 라이트 매스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베이킹 방식 때문에 더 세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라이트 매스를 하면은 이게 굽기 때문에 결국은 게임 용량이 많이 늘어나요. 어떤 레벨 같은 거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이제 루멘 같은 경우는 어떤 굽거나 어떤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메모리에 뭔가 적층하는 건 있을지언정 하드디스크에 뭔가 더 늘어난다 그런 건 이제 없지만은 그래도 이건 라이트 매스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살짝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낮아요. 근데 그냥 얼핏 보면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의 어떤 일반적인 좀 만족할 수준까지 도달한다 치면은 효율적으로 보면 루멘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라이트 매스는
라이트메스 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그러니까 언열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라이트메스 거는 게 얼마나 그 옵션도 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지만 저는 이제 크라이언젠스 때문에 그 베이킹 방식이 없거든요. 라이트 베이킹 방식이 없고, 이런 식으로 루멘 방식처럼 거기서는 스복이라고 해갖고 스페셜 복셀 오트리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거기는 이제 전체 월드를 복셀화해갖고 그래픽 카드 빠르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덩어리째로 라이트를 이제 조명을 실시간 이제 반사 같은 거를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루멘도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위에 얼룩이 지금 무슨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보면 지금 픽셀, 그러니까 광선 하나당 굵게 지금 그 처리되는 것들이 잔존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루멘 말고 그 레이트레이싱 방식, 그 엔비디아 레이트레이싱 방식 지금은 그 지금 기능을 막아놨는데 언리얼에서, 예전에 언리얼 4에서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레이트레이싱 방식 RTX 카드로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퀄리티가 훨씬 좋고 이런 노이즈도 거의 안 보여요. 대신에 하지만은 다른 부분에 희생해야 된다. 뭘 써야 되냐? RTX 전용 그래픽 카드에 어마어마한 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루멘신을 한번 볼게요. 루멘신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반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되고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뭐냐 광선 추적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조명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조명의 그런 자국들이에요. 빛의 그 자국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닫아보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거의 남은 게 없죠. 근데 저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점점점 돼 있잖아요. 그 레이트레이싱 방식이 이게 더 작고 세밀하게 다 박히는데, 지금 룸에는 약간 좀 굵은 방식, 그죠? 참 굵은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예전에 뭐 레이트레이싱 방식은 뭐 화면 하나의 픽셀에 뭐 몇 천만 개 광선을 쏘아서 몇억 개를 쏘아서 한다면, 룸에는 뭐 한 뭐 몇만 개, 몇천 개 수준으로 쏘아서, 대신에 이제 요거를 이제 펴바르겠죠. 이렇게 요거를 시각화를 다시, 자,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필터링을 해갖고 이렇게 싹 부드럽게 이제 펴갖고 이제 부드럽게 보이는 것.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 약간 거친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게 그런 광선의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시각화해서 다시 루멘신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지금 안쪽으로 막 여러 지금 조명이나 어떤 반사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보여요. 자, 이렇게 옮기면은 지금 업데이트가 되죠? 그죠? 루멘의 광선이 얼마나 이렇게 퍼지는지, 지금 보면 가장 보면 초록색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들을 필터링해서 서로 펴바르면은 가장 이제 초록색 빛들이 이제 반사가 되는 거죠. 지금 얘들 지금 옮기면 어떻게 돼요? 옮기니까 약간 좀 뭐 0.1초마다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완전 실시간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하면은 이것도 성능 부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0.12초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빨리 움직이면 못 따라가죠. 그죠? 그죠? 너무 빠르니까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천천히 되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객체 같은 거 옮겼을 때 그 빛 같은 거 받는 것도 약간 좀 덜 따라온다고 제가 덜 따라온 느낌이라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마다 60프레임 한 장마다, 그러니까 이런 폴리곤은 프레임마다 그려야겠죠. 이제 뭐 텍처나 이런 것도 그렸지만 이런 난반사 지혜도 그거 프레임마다 그리면 그때도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아마 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마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0.1초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30프레임만 10프레임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는 거야. 그죠? 딱 봐도 한 진짜 한 0.1초마다 드드드드득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제 많은 빛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예요. 자, 시각화해서 루멘신을 끄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빛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필터링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실시간이긴 하지만은 광선은 예전에 레이트레이싱은 바늘 단위로 치면은 루멘은 약간 뭐 젓가락이나 연필 단위로 붓 단위로 쿡쿡 찍어서 그걸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한 10프레임 단위, 뭐 0.1초 단위로. 자, 그렇게 되니까 뭐 아주, 물론 이제 이것도 지금은 소프트웨어 레이트레이싱 해갖고, 그러니까 RTX 전용 그래픽 카드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2000번대, 뭐 1000번대도 돌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실시간이기 때문에 무거운 건 무거운 거다. 그래도
그래도 AMD 제품들은 뭐 6800, 6900 이런 제품들도 5000 몇백들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크라이엔진도 이런 방식이에요. 크라이엔진은 이제 복셀 콘트레이싱이라는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레이 트레이싱은 광선 추적인데 바늘 단위고, 복셀 콘트레이싱은 굵은 아주 뭐 붓 단위, 뭐 연필 단위로 찍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폴리곤도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냐? 아무리 지금 광선을 이렇게 해도 그 폴리곤들에 어떤 대응되는 것들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냐라는 건데, 얘들이 이제 이번에 메시 디스턴스 필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렌더링되는 객체 폴리곤들은 오리지널 모델이지만, 그러니까 조명용 가짜 모델들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걔네들이 대신 계산해줘요.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보시면은, 자, 어때요? 약간 좀 뭉개져 보이지 않나요? 얘들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뭉개놨어. 그죠? 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뭉개놨어요. 아까 세밀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굵게, 그죠? 지금 보면 각져 있잖아요. 지금 루멘 조명 받는 것들을 아주 좀 각지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픽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니까, 이제 안 그래도 픽셀도 저렴하게 이렇게 굵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처리하는 그 모델에 있는 것들도 메시 디스턴스 필드로 해갖고, 그가 매우 로우한 버전의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모델도 지금 막 뭉개놨죠, 그죠? 지금 받는 거 보면 모델도 조명받는 모델도 이렇게 뭉개놨어요. 루멘신 꺼볼게요. 폴리곤 미세하죠, 그죠? 아주 세밀하게 이제 미세하죠. 이제 이런 홈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루멘을 처리하는 그 모델은 뭉개 놓는다. 뭉개서 사용한 버전을 쓰기 때문에 매우 가볍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또 뭐 하지 않아도 좀 굵게 하기 때문에 사양이 이제 급격히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멘 반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화려한 기술 기에는 이러한 아주 뼈를 깎는 그런 최적화를 통해서 실시간을 처리를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멘 지하에 있고, 루멘 반사가 있어요. 지금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이제 붙이고, 보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일루미션이 이제 루멘이 되면 리플렉션도 루멘이 돼요. 그러니까 리플렉션을 이제 루멘이 되면 실시간 반사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뒤에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멘을 한번 꺼볼게요. 루멘을 논 하면 이제 반사 없음이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크린 스페이스를 썼어요. 스크린 스페이스는 아니죠. 그 얘기 드렸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만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뒤에 반사가 안 되잖아요. 스크린 스페이스는 화면 밖에 있는 거를 반사를 못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반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쪽에 객체가 반사가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좀 매끄럽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이겠다. 지금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게 화면에 보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화면 밖으로 오면 안 보이죠? 얘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아이콘을 지금 반사시키고 있잖아, 스크린 스페이스로.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화면 밖에 있으니까. 이런 건 계산을 못 해요. 근데 루멘 반사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크린 스페이스만 쓰면은 SSR을,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는 이쪽에 보이죠? 안 보이면 안 보이죠? 이거 하려고 미리 베이크된 반사 맵을 이렇게 써갖고 보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도 그 한계가 있죠. 왜냐면은 일일이 이 구역마다 이거를 전부 이제 반사 맵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루멘 반사를 스크린 스페이스 루멘 쓰면 스크린 스페이스와 루멘 반사가 같이 혼합이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가 있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퀄리티는 좋아요. 있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제 화면에 안 보이는 거는 이제 루멘 반사가 처리하는데, 약간 디테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반사되는 뒤에 있는 것들이. 그죠?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얘들도 자, 반사를 시키는데 반사도
좀 약간 지연이 일어나죠. 그죠? 지연이 일어나고 이렇게 반사된 이미지들도 여기 보세요. 뭔가 뭉퉁뭉퉁하게 들어가죠. 그죠? 여기 보면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그 루멘 반사에서는 안 보여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얘를 어디 갔냐? 매트리얼 스피어. 약간 좀 흐리게 해볼게요. 러프니스를 예를 들면 0.1, 0.3 너무 높은가? 0.2 정도?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문제 없어요. 흐린 표면이니까 이 정도면 뒤에 반사가 되는구나. 뭐 어느 정도 반사가 되네. 이렇게 반응을 하네. 하지만은 매끄러운 반사를 0.1로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명확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객체들이 흐리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했지만 루멘에 쓰이는 그러니까 렌더링 되는 것들은 실제로 프라이머리로 렌더링 되는 것들은 당연히 100% 보여드리지만 루멘에 쓰이는 조명 반사에 쓰이는 것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모델을 얘네들을 계산을 하려면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멘에 쓰이는 객체들은 뭉개서 쓴다. 그래야 최적화, 그러니까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알파 단계 얼리 액세스니까 더 이 해상도를 늘릴 수 더 증가할 여지는 있겠죠. 여지는 있겠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반사용 모델들은 이렇게 뭉개갖고 마치 마인크래프트 모델처럼 뭉개갖고 이렇게 다이어트된 버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렌더링과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렌더링과 2차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루멘의 조명은 서로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멘의 차원에서 모든 폴리곤 모델들은 아주 로우한 뭉개진 벌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루멘 주미치에는 이제 실제로 보이는 거는 이제 고품질의 이런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반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루멘 반사에도 지금 보면은 주위를 한번 반사를 하잖아요. 지금 반사율이 높은 구를 가까이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서로 스크린 스페이스를 했을 때는 서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미지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반사가 되니까 그럼 얘도 비친 게 이쪽에 반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은 실제로 얘는 이제 이중 반사, 삼중 반사를 못 해요. 다른 이렇게 오프라인 렌더러에서는 그게 되지만은 반사를 몇 번 할 것인가 되지만 그러니까 거울이 서로 거울 반사를 하는 거는 이제 게임에서는 그건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구지만 얘 보면 매끄러운 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반사된 루멘 반사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얘도 하얀색. 색깔이 있는 거는 이제 색깔이 있는 걸로 이제 반사가 이렇게 되지만 파란 걸로 지금 금속 구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하얗게 처리되는 거. 제가 또 반사된 걸 내 쪽에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루멘 반사는 딱 정적 메쉬만 반사를 해요. 예를 들면 액터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얘 보이죠? 안 보이잖아. 뒤에 안 보이죠, 그죠? 물론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는 해요. 자, 이렇게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는 하죠, 그죠? 뒤에 스크린 스페이스 이제 반사는 이제 합니다만은 이게 화면밖에 안 보이면 더 이상 얘는 안 보여. 얘는 정적 객체가 아니라서 이해가 되시겠죠? 움직이는 액터이기 때문에 저게 없어요. 이게 지금 시각화로 해서 그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 했을 때 없어. 얘는 딴 애들은 다 있죠. 그죠? 얘도 있고 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한계예요. 루멘 반사 한계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루멘 지하면 전부 다 반사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식으로 루멘이 그러니까 되고 내부의 일종의 내부의 진실은 이렇다. 물론 상당히 진보적인 기술이에요. 멋지고 성능도 나름 괜찮고 그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긴 어떤 언리엔진 5 얼리 액세스에 대해서 좀 긴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개쩌는 못한 기술에도 반드시 뒤에는 숨겨진 어떤 극한의 어떤 희생과 그런 희생이라는 좀 그렇네. 좀 희생이라보다 희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뭔가 손해를 보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가지고 이렇게 좀 긴 이제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좀 어렵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좀 다음 기회에 뭐 더 다른 부분에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다면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